그날 사이공 거리는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 후끈한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기온 화씨 105도, 프리킨트 윈드. 바람 한 점 없는 거리에 바람이 찼다니 웬일인가. 이어 때 아닌 캐롤송이 흘러나왔다.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작전명 프리킨트 윈드. 사이공이 곧 함락될 것이니 미국과 동맹국 관계자들은 즉각 사이공을 탈출하라는 암호였다. 작전명은 프리퀀트 윈드. 바람이 자주 분다는 뜻이에요. 프리퀀트 윈드. 그게 아주 공식 포워드 대통령이 공식으로 제4 탈출 작전이었어요. 그게. 한국 대사관에 비상이 걸렸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열렸다. 이때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I'm Secretary Thompson from the American Embassy. It's on an urgent matter. 예? You have to return right now. Vietcong soldiers are coming towards Saigon. 아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Go to SMP Point 3 as soon as possible. We will have a flight ready for all Korean officials. 한국 공관원을 위해서 비행기를 준비할 테니 2시간 내에 빨리 준비하고 대기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사부터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국기를 내야지, 국기를. 이렇게 된 거야. 국기를 내려야지, 국기를. 그래서 막 국기 경대로 향해서 뛰어가더라고. 긴급 철수 작전이 시작됐다. 외교관들은 부랴부랴 국기를 내렸다. 안병찬은 사이공 마지막 날을 취재한 유일한 한국 기자로 다음 날 극적으로 베트남을 탈출할 수 있었다. 무전기가 2대가 있어요. 단파 송수신기하고 중파 송수신기. 그거 파괴하라, 그거 파괴하라 해서 도끼로 들겨 부시고 불을 질르고 그런 장면이 이제 크게 일어나죠.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31만 2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교전 당사국 국민으로서 월맹군에게 잡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운명의 그날, 사이공에 머물던 인원은 외교관 9명, 교민 130여 명이었다. 미국이 손들겠느냐, 미국이 막마다 손을 들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거를 절대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철수 실패하고 탈출 실패한 거죠. 그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전에 탈출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 사이공이 함락될 경우 한국 대사관저로 미군의 구조 헬기가 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약속했던 헬기는 날아오지 않았다. 포인트 3에 갔는데 그 들판 가운데 동그랗게 집 하나만 서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게. 그 옆에는 그 철조망으로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 들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제일 앞차 탄 분들도 이상했는지 앞차가 떠나버려요. 외교관들은 교민들을 이끌고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당시 이곳 미국 대사관은 헬기를 얻어 타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이공이 함락되고 유일한 탈출구였던 미 대사관의 담을 넘는다는 것은 생사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외교관과 교민 130여 명 역시 목숨을 걸고 구조 헬기에 탑승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다. 운 좋게 헬기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1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담 넘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미 대사관 옥상에 이제 있는데 한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미 해병대들은 우선 베트남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 패스포트를 제시하면 그 사람들은 우선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이공 거리에는 월맹군들이 속속 밀려 들어왔다. 미국 해병대들이 에이 미스터 조 가만한 말이야. 가만해요. 그래가지고 슬슬슬슬 하더니 거기 쫙 있던 이렇게 다무에도 서 있고 뭐 다른 놈들이 싹 웃어지는 거야. 철문이 탁탁 하고 잠그더라고. 그러니까 패닉이 일어났어요. 거기 한 200명쯤 되는 게 와 하고 막 그냥 울부짖고 난리가 없어지나. 미국 해병대가 마지막으로 7시에 성적이 말아들고 최루탄 쏘고 이대용인이 뭐 떨어진 한국 사람들 못 오게 최루탄 쏘면서 후퇴해서 옥상에서 타고 온 게 마지막이거든. 우리 쪽 보고 총을 겨누면서 팡팡 쏘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헬리콥터 안으로 들어가서 떠나는데 눈이 따가워서 뭐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 자식들이 그냥 떠나도 뭐 할 건데 말이요. 체로탄을 쏘고 가버린 거야. 자기들한테 뭐 총질이나 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야단이죠. 욕을 하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하나요. 외교관들은 프랑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사관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일행은 일본 대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캄캄한데 말이죠. 내가 일본 대사관 거기 갔더니 거기서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여기 취해보고 인정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지금 애교 거기 공관을 둘 교섭 중에 있지만 아직도 안 되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도 보장 못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남의 말이야 그 나라 사람도 수용해 줄 수 있겠는가? 이대용 공사는 일본 대사에게 본국과 교신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긴급이라는 제목의 구조 요청을 했다. 그게 뭐냐, 우린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다. 아직 적은 안 들어왔다. 빨리 구출해달라. 이 공사가 보냈던 대긴급 공문. 이 문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뭐 김재규 부장의 말에 의하면은 눈물까지 이렇게 약간 비치더라 이게요. 이게 인정이 많은 분이죠. 그러면서 김 부장 이 공사 살려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지불을 해서도 꼭 살려내. 이렇게 엄명을 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된다 이러더라. 대통령은 외교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당시 윤석헌 주 프랑스 대사에게 보낸 이 편지는 최초로 공개되는 희귀한 자료이기도 하다. 외교관을 구출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책임자는 윤하정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분부가 돈을 아무리 써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꼭 석방하라. 이런 분부가 그렇게 됐어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첫 회의가 열렸다.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공 현재 공관원들과 교민들이 월명군에 억류됐어. 우리 공관원이 억류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구출 작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오. 이 점 명심하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공관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방콕 대사관을 중심으로 사이공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주시오. 사이공을 탈출한 국내외 인사들을 통해 현지 상황이 속속 입수됐다.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인은 130여 명으로 파악됐다. 사이공이 함락된 후 교민들은 프랑스 병원에 피신해 있었다.
다행히 월맹 측은 한국 민간인들에게 외국인 신분과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곳곳에 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이요. 혹시 닥칠지 모를 참변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월맹은 승전국가로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한두 개 국가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민간 외교관을 신속히 석방하라? 그렇습니다. 월맹도 전후 복구를 위해 국제적으로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소.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하겠소. 적십자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을 움직입시다. 정부는 국제외교의 중심지였던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민간인을 석방하라는 여론을 조성한 결과 일부 외교관과 민간인들이 속속 베트남을 벗어났다. 사이공이 함락된 지 2달 후 이대용 공사 등 외교관들이 비행기 편으로 탈출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차관님, 공관원들이 비행표를 예약했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사이공에 체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가 방콕에서 보낸 정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항공료만 지불한다면 탈출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좋소. 일단 장관님께 보고하겠소. 향후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관들의 탈출을 위해 14만 달러의 예산이 긴급히 책정됐다. 외무부 장관은 이 공사 등을 환영하는 축전까지 준비했다. 외교관들이 빠져나오기로 한 방콕 공항. 외교관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거주도 있고 다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 외교관은 다 등록하라고 해서 외교관은 취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내지 다니거든. 적국이라도 말이야. 적국이라도 그냥 하는데 우리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외교관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건데 딴 나라 다 보내면서 우린 가려 갔더니 말이야. 나갔더니 그리고 우리 누가 데려오냐고 적시자사에서 데려오나서 스웨덴 갔더니 남조선 외교관들은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무슨 사무상 무슨 뭐 좀 일이 있어서 말이야. 오늘 뭐가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미가 그랬더니 많아져요. 그게 뭐냐면 그 한국 사람은 그냥 쇼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 이놈들아, 나는 한국의 외교관이다. 6달 후 위기가 찾아왔다. 이대용 공사가 숨어있던 은신처에 월맹 경찰이 나타난 것이다. 봐라,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이런 식으로 권총을 차고 와서 권총 탁 앞에다 대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강 대표가 내가 아마 그 태권도도 본다가 아니까 겁이 났더니 탁 대고선 그 읽는데 성명 이대영 직업 외교관 월남 혁명 사업을 방해했기에 체포함. 안희와 서병호 등 2명의 외교관도 월맹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됐을 때도 나는 한국 외교관이다 그런 말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과장이 베트남 측 수사과장이 팔심을 거두면서 우리가 언제 군대 서울에 보냈느냐 이거죠. 이 한국 대통령이 청령 백마 뭐 다 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인의 청문 방해했다 이거야. 우리가 한국 그거 언제 외교관계 맺었느냐 이런 식이죠. 특별히 봐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이제 죽는다 생각했죠. 외교관들은 정치범 수용소인 치와 형무소에 수감됐다.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했다는 것이 죄였다. 외교관들이 감금된 곳은 1년이 가도 햇볕 한 점 비치지 않는 독방이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늘을 볼 수 없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배도 고프고 어려웠지만은 맑은 하늘을 한 번 봤으면 하죠. 식사는 하루 2끼만 지급됐다. 멀건 국과 반 공기가 채 되지 않는 밥이 전부였다. 암흑과 굶주림 속에 외교관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한 1년 동안에 30kg가 줄었으니 말이죠. 그게 대단한 거죠. 먹이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끼 굶기지 조금 밥을 주지. 그냥 밥 내가 그거 먹으니까 내 위에 3분의 1도 안 차요. 그걸 또 한 끼 굶기지. 참 미치는 거죠. 여기가 38인치 여기인데 이렇게 이게 허리예요, 내 허리. 예, 둘레. 근데 자꾸 들어가서 살이 얼마나 빠지냐고 자꾸 이거 들어가서 내 허리가 워낙 좀 굵은데 몸에 비해서는 이렇게 작아져 허리가요. 그게 뭐냐 먹지를 못하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 공관원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우방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쪽은 어떻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포로도 구출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베트남 현지의 강한 반미 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의 개입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단 프랑스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월맹 정권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공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사이공을 드나드는 비행기도 프랑스 항공뿐입니다. 프랑스는 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했었지. 좋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을 테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 상대방하고 끊겼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한 끝에 우선 불란서 정부하고 선발을 해보자. 그때 내가 그 전에 지불 공사로서 그 근무한 일이 있어서 그 정부 외무성하고 외도르세하고 특히 아세아국 국장이가 친한 친구들이만 했어요. 그 당시에 호치민시에 있는 공관, 외국 공관이라고는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 옛날 프랑스 식민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어를 잘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 그 접근하는 것이 가장 용인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대통령은 주 프랑스 대사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다 석방됐는데 다만 이대용 공사, 안영사, 서총경 등 3명과 그리고 55명의 교포 합계 58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친필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어. 그래가지고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공관원과 교포 또 거기에 그 교포 중에 한식 집을 영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그걸 불란서 대사 불란서 정부를 통해서 참 잘 도와서 해결되도록 해라. 그런 친필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받으시고 감회가 어떠셨나요? 그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건 특명이로구나. 공작 대상은
프랑스 외무성 누아빌 아주 국장이었다.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각별한 치하를 하셨습니다. France a rien fait d'autre que cela en tant qu'un pays allié libre. 외무부의 윤하정 차관님께서도 국장님께 특별히 인사를 여쭈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Ah, vice-ministre Yoon Ha-jong, nous avons fait beaucoup de temps notre amitié, particulièrement à Paris ensemble. Ah, ce moment beaucoup. 예, 그 윤하정 차관님께서 국장님께 이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Ah, une demande spéciale. 프랑스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월맹 쪽에 전해주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Ah, un rôle de messager. Bon, je ferai un rapport pour le ministère pour demander comme ça. 서울과 파리 그리고 사이공을 연결하는 대화 라인이 구축됐다. 정부는 월맹 측이 외교관들을 석방할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일 처음에 당신네들 전후 복구하지 않냐. 전후 복구에 당신네들이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겠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약품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약품은 보내줬습니다. 약품 많이 보내줬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호의를 굉장히 많이 베풀었는데 워낙 그 당시에 베트남 쪽에서는 한국이 참전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적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도통 되질 않았어요. 대화가. 그 시체말로 이빨도 안 들어갔죠. 프랑스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억류된 지 3년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월맹의 동맹국이었던 북한의 공작원들이 외교관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회유에 나선 것이다. 어서 오시오, 리 선생. 리형 말린 나선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누구십니까? 평양에서 와시다. 평양이라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왔단 말이오. 리 선생, 우리가 살 길을 열어 주겠어. 살 길이라니? 무슨 말이오? 리 선생이 베트남 인민에게 저지른 죄값을 치르려면 곧 처형되거나 평생 독방에서 썩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전향하시오. 전향? 그게 무슨 말이오? 북으로 가자 이 말이오. 리 선생만 결심한다면 우리가 월맹 정부에 요청해서 즉각 석방되도록 힘을 써주겠소. 보시오! 난 외교관이오. 무슨 죄를 회개하고 또 뭔 전향을 한단 말이오? 난 죽으면 죽었지. 가지 않겠소. 지금부터 우리 인민 편에 서서 말이야, 과거를 청산하고 말이야, 우리 편을 들 것이면 하면 그러면 관대 용서하고 말이야. 내가 이따가 여보시오. 나는 후제 외교관인데 당신들 날 신문을 자격도 없는 거고 난 답변 의무도 없다 말이야. 그러면서 평양 한 번 안 가봤느냐? 안 간다. 망명을 안 해봐. 내가 왜 망명을 하냐? 안 한다. 이런 이제 이렇게 찔러보고 저를 찔러보고 이제 유도해보는 거죠. 이거다가 맞아주고. 너 여기서 개주고 나가고 싶어? 난 한국의 외교관이다. 무슨 전향을 하란 말이야? 처음엔 뭐 인적 사항 같은 거 물어보고 어쩌고 좋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뭐 이국하자는 게죠. 이렇게 뻗어지지 말고 북으로 가자. 내가 왜 당신들을 따라 북으로 가야 한단 말이오? 당신 여기 있으면 대주야 대주고. 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오. 당신들을 따라 북으로 갈 것 같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북한의 공작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서울에 전해졌다. 비상 상황에 닥쳤어.
평양에서 우리 공관원들을 데려가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공관원들과 연락을 취해서 납북만은 막아야 하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라인을 총 가동시키시오. 수감된 공관원들에게 정부의 의지를 전해야 했다. 백방으로 손을 쓴 끝에 마침내 형무소의 외교관에게 선이 닿았다. 방에 들어가면 보는 척하더니 왼손 이렇게 자기 일 탁 맞고 이제 어디서 탁 멈춰요. 그러니까 똘똘 말한 거예요. 많았는데 그게 교민 회장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말이야, 이런 편지가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거 북한 놈들 내가 하도 항복하는 게 장난하는 걸 생각해서 열심히. 쪽지를 넣은 것은 교민들이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 사식품 속에 사식품 물건 먹는 음식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식을 집어넣고 비닐로 싸가지고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쪽에다 접수할 때 그걸 또 조사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곤란하잖아, 어렵잖아요. 그때 땀났지 사실. 하나하나 조사하니까 일찍이 이제 내가 기획해가지고 81년 훗날 6월 12일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민간인들을 철수 작전을 하다가 실패해서 본인들도 철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인으로서 그분을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기적적으로 감옥 안의 외교관들과 교신이 가능해졌다.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돈 줄 수도 없으니까 이순웅 회장에게는 돈을 보내서 네가 마음대로 쓰는데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 분위기 알아서 네가 해달라 하는 모든 걸 거기를 통해서 했죠. 이봐요. 교민을 통해 거액의 돈이 전달됐고 이 편지를 이는 북한 측 공작에 휘말려 내분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정부의 조치로 정부와 공관원들이 연락을 주고받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항복했냐? 난 항복 안 했다. 절대 안 했다. 그런 거 써보내세요. 이로써 서울과 파리 그리고 베트남 주재 프랑스 대사와 교민을 잇는 라인이 구축됐다. 내가 연락 것이면 이제 총영선에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부 대 정부 협의가 된 거고 나한테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우 회장은 교민들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항상 불란서 대사관 가서 얘기를 해라. 197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다. Notre ambassadeur de Vietnam a rencontré avec le vice-ministre Tak du Vietnam du Nord et demandé, lui, la libération de mission diplomatique coréenne. 그래요? 감사합니다. Mais le parti est opposé vigoureusement, tandis que la côté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était bienveillant. Surtout le Premier ministre, Bonpaton, a déclaré qu'il ne libérera pas la mission sans le conseillement du Corée du Nord, étant le pays allié.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ui, alors, c'est notre idée. Que comment est la Corée du Sud, la Corée du Nord et le Vietnam du Nord réunissant en discussion tous ensemble sur ce débat. Si votre pays est d'accord, la France conclura la conférence à trois. 삼자 회담이라. 즉각 우리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서울 궁정동 안가 김재규 부장의 갑작스런 호출이 있었다. 삼자 회담이다. 그 윤차관 의견은 어떻소? 북한을 파트너로 삼은 회담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북한 측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관원들이 석방에 동의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무리하게 테이블에 앉았다가 오히려 북한 측에 선전의 빌미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렵게 만들어진 테이블인데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지 않겠소? 전에 반대했지. 야바시아 이 북한을 섞은 회담이 뭐 이게 성공하겠는가 하고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그럼 김재규가 나를 부르더니 말이야. 저 안가에서 그 있잖아요, 그 효자동. 야, 너 꼭 가달라는 거죠. 그래도 난 완강하게 이게 성공 안 합니다. 그다음 박동진 장관이 나를 부르더니 야, 중앙정부에 저 참을 던질 거 없겠냐? 가라. 박동진 장관이 직접 내한테 말해요. 뭐 이런 뭐 뒷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공문서에 안 나타나요. 내가 뭐 그렇다면 갑시다. 한국, 북한, 월맹의 3자 회담이 인도 뉴델리에서 벌어졌다. 이는 당시 극비로 분류돼 국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시키 대표님, 귀국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공관원들은 직업 외교관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더라도 지금껏 외교관을 억류한 전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외교관들의 석방을 요청드립니다. 그 외교관이라니 무슨 소리요? 그 자들은 미제의 앞제비로 베트남 인민을 학살한 전범이요. 전범이라니 외교관이 어찌 전범이 될 수 있단 말이오? 국제법상 전범의 정의가 뭔지 알고나 있어? 국제법상 전범이란 전쟁을 일으킨 자, 전쟁에 참가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자, 포로를 학대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외교관들이 그중 어디에 포함된단 말입니까? 세상에 외교관 저희 직원을 전쟁 범죄인이라고 규정짓는 곳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전쟁 범죄인이 뭐인가 말해달라고 했더니 꼭 맡겨. 왜냐면 공부 안 해가지고 걔들 말이야 특징이 자기 인스트럭션 이외의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 거의 말을 하면 대답을 꼭 맡겨. 그러나 월맹은 동맹국인 북한을 편들었다. 우리는 사이공 정부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어 외교관을 파견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그 사이공 정권은 미제의 앞잡이였을 뿐이고 한국 외교관이란 자들은 외교관을 빙자한 스파이였어. 그 외교관은 뭐이가 외교관이요? 스파이라니 우리 외교관이 스파이 노릇을 한 증거가 있어? 있으면 내놔보시오.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사이공 정부는 유엔에 가입한 정식 국가였습니다. 정식 국가에 부임한 외교관이 어째서 외교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 사우디 nước chúng tôi cũng tôn trọng ý kiến của nước Cộng hòa Chủ nghĩa D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là nước đồng minh. 그래. 당신들의 조건은 뭡니까? 고전 남조선이 역류하고 있는 우리 애국지사를 석방하시오. 스파이 3명과 우리 애국지사를 맞바꾸잔 말이오. 막교환 대상으로 지목한 애국지사란 곧 남파 공작원을 의미했다. 북한 측에서는 자꾸 사람을 교환하자. 그래서 그럼 누구 교환하는지 명단을 내봐라. 그랬더니 명단을 한 500명을 냈어요. 이게 주로 그 좌익수들을 뭐 간첩으로 붙잡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합해서 한 500명을 냈는데 그 안에는 이미 다 연로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당신들이 제시한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교환하고 싶은 애국지사가 누군지 정확히 명단을 제시해 주시오. 그거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그 멀쩡히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사망했다니 그 무슨 야료를 부리는 거요? 야료라니 말 조심하시오. 대표님, 보시다시피 북한은 애국지사라는 사람들의 명단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 과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기 명단이 있어.
우리 애국지사 21명의 명단이요. 그저 전범 한 명당 애국지사 7명씩 교환합시다. 이것이 결코 우리 최후 받아들일 조건이요. 수 없는 조건이 제시됐다. 맨 낮은 단계에 가서 사람이 줄고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왔느냐 하면 공간원 한 사람당 7사람하고 교환하자 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 오는 과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만. 그런데 7사람이 명단을 그러면 내놔라 그런데 내놨는데 뭐 다른 사람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은 관계없어요. 근데 남측 그 사람, 남쪽에 가족이 있고 고향이 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소위 이 친북주의자들이 그 억류되어 있는 11명의 명단을 내놨어요. 그 남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내줄 수가 없다. 명단에 애국지사란 사람들은 한국이 고향인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북괴로 보낼 수 있겠소? 지금 뭐라 했어? 북괴라니? 당신들도 우리더러 미제의 앞잡이니 괴뢰라고 하지 않았어? 시끄럽소! 우리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모욕한 자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소. 협상은 이것으로 끝이오. 내가 북기란 말 썼다는 이보시오. 그 회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달래더구만. 내가 그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했어요.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미안하게 됐다 했더니 안 들어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범석 대사를 대표로 협상이 계속됐지만 결국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외교관들은 기약도 없이 수감 생활을 했다. 그냥 고통이 많이 와서 정말 자살했다 했다. 항상 올 때가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살아나. 그러다가도 자살 의지가 박한 자의 행위다 말이야. 그래서 역형은 너 얼마나 억울맨다. 이걸 내가 써줬어 그랬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형무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도 극도로 악화됐다. 알몸으로 들어가는데 베트남에서 돗자리 하나 줬다 이게 비닐로 한 돗자리인데 2끼 먹고 그 세면대 바닥 그걸 녹일 수 있어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허리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허리 아픈 거. 나중에는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철장만 다도 이제 두드러기가 쫙 돋는 거예요. 구출팀은 외교관들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국내의 가족들에게도 각별한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은 친필 편지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가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약간의 금품을 동봉하오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그때 얼마 받았다는 걸 들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받은 모양이야.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세월이 흘렀다. 벌써 몇 년인가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오는 가운데 수감된 공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더 이상 쓸만한 정보는 없어. 저 쓸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스웨덴이 베트남 전후 복구비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이 전후 복구비 지원을 늘렸다. 스웨덴이라. 좋소. 내가 직접 나서겠어. 프랑스 대신 스웨덴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왜 하필 스웨덴이었던 것일까? 스웨덴 정부가 거의 유일한 친월남 서방 국가로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월남 전장의 정당성을 말하고 독립전쟁이라고 뭐 그런 면에서 말하겠지. 당당히 말이야. 이런 것도 중립국가로서 말할 바가 못 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전장 중에 원조를 해준 건 물론
전장 후에도 그때 돈으로 매년 상당히 액수 맞네. 그때 돈으로 1만 불이라고 아니죠. 1억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1억 불 정도의 원조를 그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해줬어요. 그 정도로 친 월북이지만 현재 월남 정부 하고 친 월남파였어요. 여기 교섭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안에 느끼기로 말이야. 자신감을 가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윤 차관과 스웨덴의 외무부 차관 사이엔 남다른 친분이 있었다. Deputy Yoon, I never expected to see you here. 특별히 리오렌드 차관님이 보고 싶어서 스웨덴 대사를 지원했습니다. You're very welcome. I remember the last time I was in Seoul. I was treated so well. I really hope you have a great time while you stay here in Sweden. 감사합니다. 그 사람 왜 내가 믿는가 하면 내가 차관 시대 스웨덴에서 그 사람이 한국 방문하겠다 하길래 하라고 상당히 환대해 줬어요. 내 차관으로서. 상대방이 차관 보니까 내가 상대해 줬지. 사람이 훌륭해요. 그때도 인상이 참 좋았고. 윤 차관은 솔직하게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했다. 솔직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What's the matter? 베트남에 근무하던 우리 공관원들이 5년째 월맹 측에 억류돼 있습니다. Oh my God. I'm so sorry to hear that. 교정국 사회에서도 외교관은 억류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 아닙니까? 이건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공관원들이 석방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I understand. I will see if negotiations are possible.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This is humanitarian question. 이건 휴머니타리안 문제다. I will do it. 저 교섭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믿음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웨덴 정부를 통해서 교섭이 시작된 겁니다. 윤하정 차관과 리호랜드 차관, 그리고 주 베트남 스웨덴 대사관의 오벨그 대사와 월맹의 탁 부회장을 잇는 대화 라인이 구축됐다. 비밀리 빨리 할 것을 생각했어요. 이거 북한이 아니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원래는 그건 우리 하노이 정부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북한들이 그 죽자 말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기네 체면에 걸리는 일은. 비밀이 제일 중요해야지. 그래서 글쎄 무전사 내 관계 대사들 외무부 딱 2사람만 상대했어요. 아마 외무부 동남아과에서도 잘 몰랐을걸? 오벨그 대사와 월맹의 탁 부회장이 절친한 관계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Lần này tôi không biết phải cảm ơn như thế nào vì đã giúp đỡ chúng tôi chi phí phục hồi sau chiến tranh từ phía Thụy Điển. Xin hãy chuyển lời cảm ơn của chúng tôi đến Quốc hoàng bệ hạ. Sure, I will. It's our pleasure to help, but I have one favor to ask. Là chuyện gì ạ? Nếu đại sứ ở bên Cừ đã nhờ vả thì tôi sẽ cố gắng giúp đỡ hết sức ạ. South Korea is all of Sweden, and I'm here to aid the efforts. We would like some detained Korean officials released. Chuyện này cũng hơi khó đấy nhỉ. Nếu thả các cán bộ nhân viên ngoại giao Hàn Quốc thì các cán bộ lão làng trong đảng chắc chắn sẽ phản đối. Tuy nhiên đại sứ Ô Ben Khừ đã nhờ vả thì tôi sẽ cố gắng giúp đỡ hết sức ạ. 이 무렵 중앙정보부에서도 외교관을 구출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 공작 대상은 국제금융계의 거물 아이젠버그였다. 전후 복구를 위해 금융 지원이 필요했던 월맹에게 아이젠버그는 말이 통하는 인물이었다. 날 보고 아이젠버그를 아느냐. 그래서 저는 말만 들었지 사람을 본 일은 없고 말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젠버그를 동원을 해서 공관원을 구출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일이니까 그 당시 내가 부국장이었는데 국장한테도 알리지 말고 차장한테도 알리지 말고 나하고 직접 보고를 해라. 공교롭게도 아이젠버그 측도
스웨덴 외교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다. I haven't heard from him for a while. What's the occasion? Could you possibly help with the release of the detained Korean officials? Korean officials? I don't understand why you're here to ask that. We're not really related to them. 한국 외교관들 석방 교섭이 있다는데 스웨덴 정부를 통해서 진상을 알아달라. 진상을 좀 이야기해달라.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들은 적 없다 싶을 때 했거든. 나도 모르는 거는 윤화정 대사하고 만나라. 자기도 아마 좀 노는 싶었겠지. 비밀리에 대화 라인을 가동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윤차관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Mr. Ambassador, you've got to help us persuade the Swedish government in order to let your people out. 스웨덴 정부를 움직이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Well, Mr. Eisenberg is doing what he can in Saigon, but if the Swedish government adds its voice to it, things will be vastly easier. 공관원 구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1980년 오벨그 대사와 친분이 깊었던 월맹의 탁 부회장이 외상으로 승진했다. 사태 해결은 급물살을 타게 되고 4월 리우랜드 차관이 윤 대사를 불렀다. 좋은 일 있습니까? Those detained Koreans will be freed. 뭐라고요? Foreign Minister Tak from Vietnam promised our ambassador to release the Koreans. 그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Until the world gets to know about this, we must get the detained Koreans out of there as soon as possible. We don't have much time. I'll go to Vietnam and I'll take care of things.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교관들이 영유된 지 만 5년째 되던 시점이었다. 전 급하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지. 포로 인수로. 야, 어찌 감사한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예약하면 틀림없잖아요. Xin chúc mừng. Bây giờ các anh được trở về quê hương. 그게 정말이요? Đúng vậy, trong ngày hôm nay có thể trở về nước. 안녕하세요. 고생했네. 서영사 자네도 고생했어요. 이호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10분인가 20분 내에 출국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 숟가락 들었던 거 놓고서 올라가서 쬐그만 보따리 하나씩 갖고 짐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더니 스웨덴의 인무차관이 이제 왕 거예요. 1980년 4월 11일 3명의 외교관들이 석방됐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독거인들 많고서 난 눈물이 사실 없었는데 나라가 고마웠던 눈물이 생겼어요. 저는 아주 전쟁을 많이 했다. 그냥 냉정한 사람인데 그래 비행기를 타는데 게다가 정말 말이야 전 지옥이지 말이야. 월남타가 떠나는구나. 그렇게 그리던 네. 가족들을 이렇게 처음 뵀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가족이야 뭐 혈육을 만나는데요. 뭐 말할 수 없죠. 제가 무슨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구사일생이 된 그런 표현이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참을 죽음을 하는 거라는 각오를 했어요. 이제. 비행장이 다 도착했으니 와보라 그래서 나와보라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처음 보고 어떠셨어요? 감회가? 이북이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마음이 내렸어요. 그냥 이제 내리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더라. 이제 맞다. 외교관들은 5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외교관들의 구출에 공을 세운 리후랜드와 아이젠버그는 한국 정부의 훈장을 수여받는다. 외교관을 구출하라는 특명은 완수된다. 동료를 구출하겠다는 열정과 끈질긴 협상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며 눈물로 견뎌낸 시간. 죽음의 사선에서도 끝내 타협하지 않고 이겨낸 고통의 세월. 조국을 그리며 지낸 5년. 그들이 숨죽여 외친 한마디. 나는 영원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